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리더스 금융 맡고 있는 이지은 지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3월 달까지 마무리하는 시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3월 달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생명 이제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4월 달에 지금 뭐 각사별로 그렇죠? 이율이 다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있을 수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저희가 전 종신보험이 다 2.75예요.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게. 그게 이제 2.5로 떨어지면 예측 건데 지금 저희가 시뮬레이션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보통 보험료가 한 10%에서 20% 정도 올라간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거기 맞물려서 지금 다 변동성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종신보험만 그런 게 아니라 생명 같은 경우는 그런 확정이나 예정이율들이 이제 변경이 되면 아시겠지만 보장성도 다 마찬가지로 올라가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종신보험 좀 말씀드릴 거고, 특히나 저희가 종신보험이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 추가나 수수료가 없어요. 보통 여기 계신 분들 주로 컨설팅 하시는 게 종신보험 컨셉이 뭐예요? 주로. 네, 주계약 이제 알종신, 그러니까 알종신이라고 하면 즉 일반 사망만 이렇게 주계약을 가입을 하셔서 그게 이제 은행보다 고급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 비과세가 되고 나중에 10년이 넘어가면 이제 은행보다 훨씬 날 수 있다, 그렇죠? 거기에 더군다나 추가납을 해가지고 이제 이용하시면 훨씬 낫다라는 이제 컨셉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나중에는 뭐 연금 전환이란 이런 노후 자금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가장 많이 하는 게 유일종신 같은 경우에는 추가납이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추가납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추가납 수수료가 1.5%, 2%를 이제 어느 정도 차감을 하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사실상 요즘에 저희가 적용되는 이율들이 어때요? 은행이 1%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적용되는 게 2%, 높아봐야 요즘 몇 프로예요, 금리가? 3%예요, 그쵸? 네, 그럼 3%인데 예를 들어서 2.5를 띄고 들어간다? 그럼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추가납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는, 물론 나중에 이제 복리로 가면 이게 2%, 3%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서는 1.5% 적용이 돼서 어떻게 보면 왜냐면 3%에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이다. 그럼 15,000원 떼고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고객들이 예를 들어서 1년 미만에 넣었다 뺐다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은행보다 조금 더 불리한 입장에서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면 저희 에이스는 뭐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이제 처브라이프는 에이스 생명이었고요. 그 에이스의 모태는 예전에 유용라이프였어요. 유용라이프를 처음에 에이스 계열사에서 인수를 하면서 에이스 생명이 생겼고, 저희가 최근에 처보로 이제 저희 이름을 좀 바꾼 이유는 뭐냐면 처보 손보를 저희가 또 인수를 했어요. 최근에 2018년에. 그러면서 이 로고 자체가 사실 저희 나라는 진출이 안 돼서 굉장히 생소하시겠지만 그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캐나다라든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처보가 저희 나라로 따지면 삼성 같은 로고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저희 나라에 계신 분들한테 삼성이 좋냐 에이스가 아니냐라고 하면 으뜸 삼성이잖아요. 그런 거 마냥 로고 쓸 때 처보 쓸 거예요, 어떻게 에이스 쓸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거의 10명 중에 5분 이상은 다 어떻게 처보가 낫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로고 자체는 외국에서는 유명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보험 쪽만 처보 로고가 아니라 에이스 로고가 아니라 처보 로고를 쓰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생명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크기가 굉장히 큰 보험들을 많이 다루거든요. 보통 손보 같은 경우에는 일당, 수술비, 진단비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루는데, 생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사망하고 연금하고 노후자금 뭐 이렇게 큰 덩어리들을 좀 다루다 보니까 지급 여력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한 번 나가주면 일단 어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인출을 하신다 해도 몇 천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저축이라든지 연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나가줘야 돼. 예를 들어서 고객이 갑자기 마음이 딱 바뀌어가지고 나 지금 이거 당장 인출해 쓸래. 그쵸? 만약에 내가 몇 천을 넣었는데 나 이거 다 필요 없고 해지해 쓸래. 그러면 언제든지 돈이 나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는 항상 지급 여력을 보셔야 되는데, 자, 앞에 보시는 것처럼 지급 여력은 저희가 작년 기준 했을 때 한 300대예요. 300대라고 하면 저희 나라에서 국내사 같은 경우에는 S사 빼고는 대부분 다 200대거든요. 그걸 보시면 이 회사는 돈 좀 어떻게 제껴놓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떻게 도급이 나갈 수 있는
이런 자금들을 조금 어떻게 회사에 또 제껴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 부채는 많이 없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혹시 여기 주식 하시는 분 계세요? 나 요즘에 주식시장 굉장히 재밌죠? 주식 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요즘에 단타 많이 하신다 하더라고요. 갑자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제 앞에 보시는 것처럼 S&P라고 해서 신용 등급 평가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국제 회사인데, 사실 이제 회사들을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라 돈을 갖다 주면 돈을 갖다 주는 회사만 평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재작년에 처음으로 저희 나라에 진출되어 있는 모든 보험사 중에 처음으로 저희가 신용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나라가 신용등급이 지금 현재 몇 등급이죠? 저희가 AA부터 AA, A, B 뭐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저희 나라가 지금 신용등급이 꽤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 현재는 한 AA 정도로 저희가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저희 나라가. 예. 근데 저희가 지금 요번에 평가받은 기준 자체가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AA 등급으로. AA 등급이면 여기 계신 분들 아시는 회사들,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지금 보통 한 AA 등급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평가조를 했을 때, 아, 여기는 부채는 많이 없고 단기 순이익이 괜찮게 나는 회사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장에 없어지는 않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정도로 회사는 잠깐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전자청약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고객들이 암흑하면 저희가 주로 지금까지 영업하는 형태를 보면 90% 이상이 다 대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자청약을 많이 홍보를 했었어도 그래도 우리나라 정이 만나서 얘기하고 직접 사인을 받고 뭐 이런 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고객들이 아직까지는 직접 만나 눈으로 확인하는 걸 좋아하세요. 근데 지금 요즘에 최근에 코로나다 보니까 비대면을 굉장히 좀 많이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젊은 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40대 넘어가신 주부님들 같은 특히나 애들이 있다 보니까 밖에 잘 안 나오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거의 계약의 클로즈에 많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주부님들이세요. 사실상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이거를 조금 이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 이걸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법인 계약하고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성인 가능하시고요. 얼마까지 가능하냐? 월납보험료 300만 원까지는 그냥 비대면으로 가능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전자청약이라고 하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전속에 있을 때는 태블릿에다가 사인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뭐 사인 이런 거 종이 없이 일단은 설명하고 오케이 하시면 거기다가 태블릿이나 이런 거에다 사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고객 정보 다 알아요. 고객님 동의 다 오케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나랑 어느 정도 컨펌이 됐어요. 그 전에.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만나기 좀 힘든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요즘에는 카카오톡으로 내용 전달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험료라든지 환급료 이런 거 있잖아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고객도 봤어. 넘겨보실 수 있잖아요. 요즘에 파일 열어가지고 괜찮네. 이걸로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렇죠? 계속 그렇다고 딜레이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객님 오케이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저희 여기 사무실에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전자청약이 어떻게 되냐면 PC, 노트북, 태블릿, 핸드폰. 지금 무슨 얘기냐? 인터넷이 되는 모든 기기에서 다 설계가 가능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고객이 오케이 하셨어요. 내용 다 줘가지고. 예를 들어 뭐 가입 설계서 이런 거 사진 찍어서도 보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하셨어요. 그럼 사무실 들어오셔가지고 내 PC에서 다 진행하는 거예요. 보통은 설계하셔서 종이청약 뽑으시잖아요. 그 다음 단계를 저희가 그냥 전산에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교 안내문 체크하시잖아요. 그걸 그냥 우리 전산에 체크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상품 안내. 왜 뒤에 부본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니면 왜 청약에 우리가 고지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알리르무 고지라든지 뭐 키 몸무게, 직업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하시고 맨 마지막에 수납 정보까지 총무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시고 사인을 한번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3대 지키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맨 마지막에 뭐가 뜨느냐. 저희가 그 수납가에다 정보를 입력을 하고 저장을 누르면 맨 마지막에 고객님한테 문자가 가세요. 그 문자를 딱 열어보시면 인증하는 방법이 심지어 3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인터넷 뱅킹을 내 핸드폰을 이용한다. 그럼 보통 뭐가 깔려있죠? 공인인증서. 나는 인터넷 뱅킹 이용 안 해. 대신에 내 명의의 핸드폰이야. 라고 하시면 휴대폰 인증. 보통 이제 인터넷 뱅킹 이용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전화가 띠링 와요.
그래서 5, 6번은 누르시오. 그럼 그 딱 누르면 그냥 바로 이체가 되잖아요. 그런 형식이에요. 그 휴대폰 인증은. 맨 마지막에. 난 내 명의 핸드폰도 아니고 공인인증서도 없어. 라고 하시면 맨 마지막에 카카오톡 인증까지 가능하세요. 카카오톡은 보통은 내 명이 인터넷 뱅킹 이용하지 않으셔도 보통은 뭐예요? 내가 쓰는 핸드폰이 다 깔려 있잖아요. 네. 그걸로 그냥 인증해 주시면 그 순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평일날은 몇 시까지 가능하냐? 9시까지 가능하고요. 주말은 몇 시까지? 8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밤늦게 크로징을 했다. 그러니까 밤늦게 고객님이 인증을 확인하셨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셔서 수납됐는지 안 됐는지만 전산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심지어 해피콜도 저희가 비대면이다 보니까 따로 전화 드리지 않고요. 바로 그 즉시 문자로 해피콜이 가요. 변액인 경우만 제외하고는 일반 비변액 상품들이다라고 보시면 다 어떻게 문자로 그냥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원스톱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 상품을 그러니까 이 전자청약을 가지고 저축, 연금, 종신보험, 상품에 구애받지 않고 다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도 가능하세요. 만약 고객이 괜찮대요. 만나시겠대요. 그럼 커피숍에 만났어요. 그래서 고객님이 만약에 50만 원짜리 하시겠대요. 그래서 50만 원짜리를 가져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설명이 너무 잘 돼가지고 100만 원짜리 하시겠대요. 너무 기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오시죠. 100만 원짜리 사게 해서 다시 가시죠. 근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두 번 만나는 게.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50만 원짜리 만약에 하신다 했을 때 PT 딱 하시고 오케이 하시면 그 즉시 그냥 핸드폰에서. 그러니까 핸드폰이 고객 핸드폰 아니에요? 본인들 핸드폰. 본인 핸드폰 딱 여셔가지고 설계 불러 오셔가지고요. 거기서 그냥 바로 수정하신 다음에 거기서 그냥 바로 크로즈 하시면 되세요. 끝. 이게 가능하세요. 그래서 최근에 전자청약 한 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걸로 거의 90% 이상이 다 이걸로 들어오세요. 왜? 한 번 했을 때 너무 편하니까. 일단 뭐가 없냐면 고객들 쓸데없이 많이 쓰는 그런 쓰는 게 일단 없고요. 두 번째, 스캔 보안이 없어요. 왜 이게 저희 일단 일반적으로 스캔하시잖아요. 그 보안이 없고요. 총무님들 보안이 없어요. 일단. 그 뭐만 해주시면 되냐면 맨 마지막에 나중에 혹시라도 실손 청구라든 이런 거 메디컬 쪽에 전산이 뜨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안도 깔끔하게 되게 편하게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전산에 들어가시면 저희 설계 그 사이트 로그인 하시면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영업지원 공지사항이 들어가시면 저희가 매뉴얼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매뉴얼 보시면서 하시면 굉장히 어떻게 편하시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럼 볼게요. 요거는 제가 드린 자료 앞장이 다 있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이번 달까지 이제 1, 2, 3 해가지고 혹시라도 1월 달이나 2월 달 점 찍으신 분, 그러니까 한 번이를 가동하신 분들 다 합산이니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앞에 보시면 앞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중이 인정보험료가 유리 300%고 뒤에는 저희가 100%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덴탈 보험이라든지 암보험이라든지 정기보험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저희가 인정률이 몇 프로예요? 300%죠. 근데 만약에 전자청약을 하신다 그러면 350%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지금 보시면 월납보험료가 아니라 인정보험료예요. 인정보험료. 그중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 상품으로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월납보험료를 합산으로 얼마만 하시면 가능하시겠다? 31만 5천 원만 하시면 100만 원이 나가거나 아니면 푸켓 티켓이 한 장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업계에서는 지금 현재 시책으로는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이번 달에 그러니까 업셀링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암 같은 경우는. 보통 암 같은 경우는 보통 5만 원 정도 나오시단 말이에요. 보통 4만 원, 5만 원대. 뭐 몇 건만 하시면 달성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만약에 종신보험을 할 거다. 그럼 종신보험은 보통 지금 100%예요. 인정률이. 그래서 만약에 합산으로 가신다라고 하시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110만 원 합산으로 하시면 푸켓 티켓을 받거나 아니면 현금 100만 원 받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마무리 하시니까 저희가 구간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종신하고 암보험이 같이 있는데 라고 하시면 이쪽하고 이쪽을 다 어떻게 섞어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인정률로 계산해가지고 인정보험료만 어떻게 맞춰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 정기보험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시면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인계약 이런 거 다 가능하시거든요. 개인도 다 가능하시고. 그래서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뭐 15만 원짜리 2건이면 어떻게 저희가 구간 안에 들기 때문에 시책이나 이런 거 어떻게 가능하시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난 스위스 요즘에 왜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해가지고 드라마 보셨죠? 거기에 이제 현빈 나오는 그 드라마에 보면 그 배경이 다 스위스잖아요. 난 스위스 한번 가볼래라고 하시면 그 다음 구간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달성하신다라고 스위스도 어떻게 가능하시겠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푸켓은 저희가 인당 단가가 한 150 정도 되고요. 스위스는 인당 단가가 한 400 정도 되기 때문에 현금 받으시는 것보다는 여행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여행이 사실상 조금 코로나 때문에 좀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언제 가느냐? 저희가 7월 달에 갑니다. 7월 달에. 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티켓으로 저희가 드리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나는 2장을 얻어가지고 나랑 내 어떻게 남편이랑 가겠다, 아니면 와이프랑 가겠다, 내 친구랑 가겠다, 그것도 다 가능하세요. 제가 티켓이 지금 보시면 1장, 2장, 3장, 4장, 5장이 돼 있기 때문에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만약에 리쿠랄 내 팀원이라든지 나는 다른 사람 데려가겠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품이 보시면 2.75 상품인데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지금 전사가 다 유해 종신보험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2.75 이상을 지금 하는 회사들이 보시면 저희 회사 포함해서 총 5개 회사가 있어요. 뭐 앞에 보시면 다 아는 회사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추가납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라고 많이 PT를 하실 텐데, 추가납 수수료 없는 회사는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회사가 유일합니다. 처음에 이 상품을 출시했을 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전혀 수수료 없이 고금리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은행이 1%대잖아요. 보험사가 지금 2%대, 3%대를 지금 운운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은 그냥 주면 굉장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업계에서는 1.5%, 2% 추가나 수수료를 떼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100만 원이에요. 월납보험료. 거기에 추가납을 100만 원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온전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게 좋겠는데, 보통은 이제 기본보험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어느 회사나 사업비를 얼마큼 떼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라 하더라도 사업비를 더 많이 떼면 환급률은 낮는 거고, 그렇죠? 만약 2%가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비를 조금 떼면 환급률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관건은 얘인데, 얘는 사업비가 없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업계에서는 평균적으로 1.5%에서 2% 정도의 어떻게 추가납 수를 떼고 들어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들어갈까요? 만약 2%다라고 가정했을 때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98만 원이 처음에 들어가는 거죠. 대신에 이게 이제 복리로 계속 굴러가잖아요. 나중에 뭐 3년, 4년 뒤에는 언젠가는 원금 이상 플러스 알파가 확인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가납은 고객들이 우리가 손을 안 댄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이 추가납은 사실상 바로 쓰시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이렇게 6개월 동안 벗어요. 예를 들어서 6개월간 쭉 보시다가 고객님이 예를 들어서 6개월 뒤에 이 600만 원어치에 대해서 인출을 하시겠대요. 그런 경우 되게 많죠. 왜냐하면 기본보험료는 보통 1년이 지나야 쓸 수 있다, 2년이 지나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추가나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들은 만약 혹시라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급전은 있으면 고객님이 은행에 두시면 전혀 이득이 없으니까 여기다 두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 이거 여행 가려고 쓰는 건데 그럼 은행보단 이게 낫겠다라고 해서 200, 300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1년 뒤에 쓰시겠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때 넣었던 그 돈이 6개월 뒤에 확인을 하면 100만 원 확인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상품들이 생각보다 초기에 민원들이 많아요. 이게 오히려 2년, 3년 되면 오히려 나아요. 왜? 묻히니까. 근데 분명 내가 들었을 때는 이거 2% 받고 나온다고 했는데 2.5% 받고 나온다고 했는데 3% 받고 나온다고 했는데 왜 이게 확인이 안 되지? 라고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우리한테 문의가 굉장히 많죠. 근데 저희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없다 보니까 2.75긴 하지만 볼게요. 100만 원 들어갑니다. 100만 원 온전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온전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추가 수수료 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금 그대로 들어갑니다. 원금 그대로 들어갑니다.
원금 그대로 들어가요. 이 고객님 이거 만약에 이거 이렇게 안 내셔도 돼요. 초반에 딱 100만 원만 넣었다가 이거 6개월 뒤에 그냥 쓰시겠대. 갑자기 여행 갑자기 뭐 이제 코로나 풀리고 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쓰시겠대요. 인출한다고 합니다. 원금 이상 확인될까요? 안 될까요? 또 온전히 그냥 원금은 확인되시겠죠. 거기 플러스 조금 더 이자는 붙었겠죠. 맞나요? 맞나요? 그 기간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이런 것들. 저는 이걸 판매를 하고 한 번도 민원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가장 많이 비과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추가나가 중도인출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타사에는 없는 어떻게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플이 가능하고 중요한 거는 지금 2.75가 4월 달이 되면 2.5로 떨어지거든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0.2% 차이에도 고객들이 막 지금 막 당장 이제 크로즈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 추가납들을 만약에 이용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떻게 고려해서 비교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왕이면 다음 달에 하실 거 이번 달에 하시면 추가로 혹시라도 활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하시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어쨌든 간에 기본보험료 자체도 지금 2.5로 떨어지면 0.2% 차이긴 하지만 보험료가 한 10% 20% 또 올라가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혹시 하시겠다는 분들 있으면 이번 달에 크로즈를 하시는 게 고객들도 그렇고 저희한테 훨씬 더 어떻게 도움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저희는 사실상 추가납에 대한 이슈는 없어요. 왜? 저희는 이미 다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왜 다음 달에 추가납이 2배인데 100%로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회사들이 다. 저희는 이미 내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슈는 없고 대신에 만약에 활용을 하시게 되면 아까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떤 회사들은요 2.5%의 금리를 주는데 확정금리를 근데 추가납이 2.5%를 떼요. 재밌죠. 근데 우리가 사실상 꼼꼼하게 상품 안내장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큰 이제 메인들만 보잖아요. 우리가 막 예를 들어 해지 환급률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몇 프로 금리야?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몇 배수 돼? 뭐 이런 것들만 확인하지 사실 꼼꼼하게 보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전 회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 포함해서 총 어떻게 5개 회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대 되고 있는 회사들이 좀 있지만 대부분 3%대가 그 기간을 좀 정해놓고 3%인 건 아시죠? 10년 이내에 대부분이 아니면 10년을 지켜야지 3%를 주겠다라는 그런 고정값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추가납을 많이 활용하시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사실상 어떻게 앞에 보시는 것처럼 각 회사별로 어떻게 어느 정도 수수료를 좀 떼고 들어간다라는 것들을 조금 강조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말 기본보험료 또한 사업비의 차이인 거고 결국은 추가납에 어떻게 보면 논리인데 이 추가납이 정말 진정한 원금이 정말 불이가 돼서 은행보다 높은 금리가 정말 적용이 되느냐를 또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 이게 정말 10년 뒤에 20년 뒤에 바라봤을 때는 은행보다 날 수도 있겠지만 당장 1년, 2년을 봤을 때는 물음표를 조금은 하실 필요가 좀 있다라는 것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만 원부터 추가로 가능하시고요. 저희 100% 가능하며 중도인출은 저희가 보통 기본보험료를 쓰겠다라고 하면 기본보험료는 보통 2년 이후부터는 무조건 해적금에서 어떻게 인출이 가능하시겠다. 근데 추가로 하면 어떻게 1도 안 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놓고 내가 일주일 뒤에 바로 쓰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온전히 다 그냥 원금 이상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시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추가납만 시뮬레이션 돌린 거예요. 이게 가능한데 볼게요. 보통 이제 3%대 회사들이 이렇게 있죠. 그럼 추가납만 비교를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추가수 전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온전히 다 불이가 될 거고 같은 경우 띄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차액을 조금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쓰실 수 있는 게 추가납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고객들이 당장에 좀 실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좀 판매 포인트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납 수수료 전혀 없기 때문에 리얼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저희 중도인출 때도 중도인출 수수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넣었다 뺐다 하는데 정말 우리가 통장에 있는 돈을 넣었다 뺐다 2.75 통장에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고객들이 추가납 많이 하시나요? 우리가 PT 때는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고객들 어때요? 여유 있을 때 할게요 라고 하시고 실제로는 많이 안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은
여유 자금이 보너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있을 때 이제 추가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내가 1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 그런 것들 일단 한도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언제든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저희는 납입금이 다 끝나고도 한도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세요. 내가 만약에 2년 동안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2년 동안 한도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다 가능하시고요. 내가 10년간 못했어. 납입금 끝났어. 그래도 10년간 추가나 못하는 그 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 인출한 금액이 있다. 그 금액도 어떻게?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떻게 넣었다 뺐다 가능하시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한 가지 처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킬링 포인트가 저희가 지금 판매 저희의 얘기인데, 보통 고객들은 사실상 그러니까 환급률 때문에 10년 납을 판매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온전히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하시죠? 네, 20년 납이 유리하시죠. 그래서 약간은 이제 고민을 좀 하세요. 그래서 고객이 만약에 지인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많이 가실 수가 있고, 고객이 딥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좀 많이 가실 수가 있죠. 환급률을 좀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그 판매에 그 세일즈북이라든지 환산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11년 납부터 15년 납이 커미션이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마다는 조금 다 이제 각각의 수수료를 조금 지급하는 기준이 좀 틀린데, 저희 같은 경우 어떻게 11년 납부터 15년 납, 그리고 16년 납 이상은 무조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 16년만 넘어가시면 20년 커미션을 저희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설계를 하시냐면, 저희가 보통 종신보험도 몇 세 때 많이 하세요? 20대가 가입하세요? 보통 30대, 40대가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좀 나이가 있다라고 하면 50대까지. 그럼 저희가 어떻게 맞추시냐? 세납이 있어요, 세납. 이제 느낌 짱 오시죠? 이게 무슨 뭐 저축보험이 아니다 보니까 뭐 11년, 12년, 13년 이렇게 있진 않아요. 대신 세납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40대 중후반이다 라고 하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60세 납이 만약에 있어요. 그러면 11, 12, 13, 14가 가능하시겠죠. 맞나요? 그럼 고객은 일단 단기 납으로 설계가 되니까 환급률이 어때요? 얘를 쫓아가겠죠. 맞나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커미션은 15년 커미션 받겠죠. 맞나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15년하고 저희가 또 20년이 커미션 차이가 거의 없어요. 또.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거를 하시게 되면 물론 20년 설계하시면 좋죠. 근데 이렇게 가면 좀 환급률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경쟁력이. 그래서 11년에서 15년 사이를 설계하시면 저희도 좋고 고객들도 좋고, 고객들은 환급률이 어떻게 좀 땡겨지니까 좋고, 저희는 어떻게 20년 쫓아가는 커미션을 받으니까 좋고. 일단 15년하고 20년하고 커미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저희 환원 차이가. 그런 약간의 판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 구간을 조금 이용하시면 저희도 조금 유리하고 고객들도 유리한 입장에서 어떻게 가입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릴 건 뭐냐면, 저희가 또 10년하고 7년이 커미션이 똑같아요. 재밌죠? 보통은 국내사들이 7년 커미션 틀리고 10년 커미션 틀리고 그러니까 각각 틀리기 때문에 각각 보세요. 그래서 이거 정말 하고 싶은데 너무 없어,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똑같아요. 저희 10년 커미션이 그냥 일반적인 로멀한 UL 종신 있잖아요. 그거 다 똑같아요. 저희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종신보험이 커미션이 높은 편이다 보니까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기왕이면 고객들 7년 납하시면 어때요? 환급률 훨씬 좋겠죠. 만약에 똑같이 1대1을 하신다 하더라도 어때요? 훨씬 유리하시겠죠. 일단 첫 번째, 고객들은 의무납이 짧아지니까 좋아하실 거고, 그리고 환급률이 훨씬 빨라지잖아요. 지금 보면 똑같이 1대1로 하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환급률이 떨어지는 편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 나라비로 세우면 5 안에 들어가요. 저희가 뭐 1등은 아니지만. 근데 보시면 만약에 7년 납을 하신다 하면 훨씬 빠르죠. 맞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시면 고객들한테 분명히 틈새로서 이런 부분들 어필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요건 아까 다 말씀을 드린 거고, 혹시 여기 변액 라이센스 있는 분 있으실까요? 변액 라이센스. 나는 변액 라이센스, 있으세요? 혹시 나는 변액 라이센스가 있다, 변액. 있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건 자율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의무가 더 짧아지니까. 근데 일단은 짧다 보니까 환급률이 더 어떨까요? 환급률이. 훨씬 좋아지겠죠. 요즘에는 변액이 하도 민원성이 있다 보니까 수익률을 3% 이상 이제 제시를 못 해요, 팀장님들.
요즘에 미들 구간이 2%대예요, 심지어. 채권 요즘에 보통 1%, 2%거든요. 그럼 미들 구간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만약에 5년 납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시면 지금 일반적으로 추가납 안 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환급률을 뜨시고 만약에 1대1로 추가납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확인이 되세요. 그래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고객이 그냥 5년 납 가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5년은 기본 보면 내시고 그 다음 5년은 추가납하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50만 원을 내가 가입을 한다 그러면 50만 원을 그냥 10년간 내신 거예요. 근데 일단은 5년 이후부터는 사업비가 안 빠지죠. 굉장히 라이트하게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대 가정했을 때도 지금 보시면 환급률이 어때요? 초반부터 굉장히 빨리 뜨죠. 맞나요? 맞나요? 그렇죠. 맞죠. 이거 지금 초반에 추가납 안 한 거거든요. 추가납 한 건가요?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이런 부분들. 만약에 처음부터 우리 보통 이제 1대1로 해서 10년짜리 많이들 가입시키시잖아요. 만약에 처음부터 만약에 추가납을 했다? 이 부분도 지금 보통 2년 차에 81%. 그렇죠. 이거 만약에 3%대 아니고 2%대 얘기하셔도 2년 차에 79%.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라이센스 있다라고 하면요. 이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은데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저희가 변액이 저희 수라는 저축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마냥 아직까지는 저희 당일 종가예요. 당일 종가. 나 오늘 돈 쓰고 싶어. 그럼 1시까지만 신청하시면 그 다음날 바로 오전에 입금해드리고 추가납도 다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저희는 채권 비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저축보험도 저희가 장기자산 배분형이라는 펀드에 100% 그냥 투입을 하거든요. 그럼 운영사에서 매달 어떻게 채권하고 주식의 비율을 알아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운영이 잘 되다 보니 그 펀드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액 종신이지만 똑같이 운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도 채권 비중 없이 다른 데는 채권 비중이 있다 보니까 수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A라는 펀드가 아무리 수익을 잘 내도 B라는 채권이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자산 배분형 펀드로 그냥 100% 투입이 다 가능합니다. 보통 그 펀드는 제가 드린 자료에 다 있어요. 드린 자료에 맨 마지막에 보면 먼슬리 저희가 월별로 보고서 제가 더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추이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맨 뒤에 쪽에 보시면 저희가 수 환급률하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운영 보고서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보통 이제 저희가 10년 넘은 펀드긴 한데 여태까지 꾸준히 연한산 9% 이상을 냈던 펀드다 보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교육이다 보니까 2%, 3%대를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펀드로 운영을 하신다라고 훨씬 더 어떻게 낫겠다라고 보시면 어느 추측이 가능하시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당일 종가로 인출이 가능하다고? 네, 저희 아직도요. 네, 1시까지만 신청하시면요. 네네. 그래서 안 되겠지만. 네네. 제가 일주일 전에 예를 들어 네. 기준가 100에 집어넣었어요. 네네네. 이걸 보니까 기준가가 한 100. 아, 네, 그냥 바로 신청하시면 돼요. 저희 1시까지 신청하시면 당일 마감 종가로 적용돼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평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나중에 바뀌고 그러진 않을까요? 예? 그거 나빴나 보네. 나중에 추가납과 중도인체 펀드 변경 다 똑같이 세 가지가 다 1시까지만 신청하시면 그 다음날 바로 처리되시니까 일반 상품 마냥 어떻게 이용이 가능하시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그 정도로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할게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처음에 이 상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시책이 있었기 때문에 시책 마무리하는 거 이번 달이 마지막이라서 저희가 그 구간별로 인정 보험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보험이라든지 안보험이라든지 이런 뭐 덴탈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0% 인정으로 중심은 100% 인정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2.75 확정으로 운영되는 UL 종신 말씀드렸어요. 추가 수수료 없는 상품으로 해가지고 아까 제가 11년에서 15년 납하시면 굉장히 셀링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마지막에는 변액종신 5년 납까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 한 가지로 좀 정리를 하면 고객들은 고객들대로 어느 정도 어떻게 환급률 좀 챙길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저희는 저희대로
고객들의 현금률 때문에 저희 것까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또 그 구간으로 하시게 되면 수수료 같이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좀 잘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달은 암묵하면 생명이 조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 변경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판을 좀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아까 전자청약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활용하시면 비대면으로 저희가 잘 어떻게 활용하시면 편하시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